2022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라 있는데요. 순위로만 따져도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유럽 전역을 압도할 수준에 이르렀고, 또 세계 방산 시장에선 한국은 무기 수출로만 9위를 차지할 정도로 꽤 큰 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탑5 안으로 수년 내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한국의 이런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남다른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기술력을 빠르게 뒷받침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우연한 결정과 사건이 얽혀 생긴 행운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과거 소련부터 봐야 합니다. 구소련이 1980년대 말 거듭된 경제 정책 실패와 아프간전으로 인한 막대한 지출 때문에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다 못해 아작난 상황이었던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90년 6월 4일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한소 수교를 열게 되었고 한반도의 탈냉전화의 길을 열게 되었는데요. 당시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제주도를 방문해 신라호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담을 가지면서 한반도에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소 간의 무르익은 분위기에 편승해 1991년 구소련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소련의 경협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협정 맺었죠. 당시 소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파탄나 돈이 없어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 한국 정부에 30억 달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총 14억 7천만 달러를 쿨하게 제공하였으나 문제가 터졌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1991년 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인해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러시아 경제협력차관은 당초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의 사정으로 상환을 미루는 바람에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소련이 붕괴 후 채무를 승계한 러시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1999년까지 돌려주기로 한 차관 상환은 사실상 희박해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작 현금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만 송환받았는데요. 이어 러시아는 차관의 일부를 러시아산 방산물자 등으로 돌려줘도 되겠냐고 물어왔고 한국은 그거라도 받지 않으면 평생 차관 상환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오케이를 외쳤죠. 그 일이 일어난 게 1993년 8월이며 이를 불금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이를 두고 전 국민적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됐죠. 그래도 돈이든 물자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995년 김영삼 대통령과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1차 불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해버린 나라에서 빚 대신 보내온 무기에 사실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깡통 전차 몇 개나 보내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윽고 한국 정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불공국이 보낸 물자들의 스케일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목록만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 50문과 탄약 700발,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70문과 탄약 1250발, 동구권 최초의 3세대 전차, T-80U 전차 30세대와 소련에서 1987년 실전 배치된 BMP-3 장갑차 33문까지 러시아에 현존하는 최강 무기를 그대로 보내온 것입니다. 특히 그중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은 미군 A-10과 코브라 헬기까지 격추시킨 이력이 있어 전 세계의 악명을 떨친 무기였죠. 러시아가 보낸 방산물자의 퀄리티는 미국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고 군사무기 기술만큼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소련의 군사무기 위용에 한국은 그야말로 땡잡은 상황이었습니다. 3세대 전차 T-80U의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남길 정도로 수출용 다운그레이드 없이 그대로 기술 이전까지 받았죠. 당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T-80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차관 대신 보내온 전차가 얼마나 쓸만하겠어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 없이 살펴봤는데 이건 뭐 공격력, 방어력, 기동성 등 모든 면이 뛰어났다고 하죠. 신이 난 한국 엔지니어들은 마음 놓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소련의 전차 기술을 모두 흡수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의 경험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K2 흑표 전차 기술력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T-80U 전차는 군사무기 이외의 영역에도 영감을 주게 됐는데요. T-80 전차의 냉매 방식인 펠티어 소자가 전기를 이용해서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고 다른 쪽은 온도가 올라가게 하는 냉각 장치란 걸 발견한 한국은 몇 년 후 대한민국을 강타해
현재까지도 이어오는 제품을 탄생시킵니다. 펠티어 소자 덕분에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기업들이 0.5도 이내의 온도차를 유지시킬 수 있는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낸 것이죠. 탱크를 뜯어 발견한 기술로 김치 냉장고까지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비상한 머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 민간 사업자가 100만 달러를 얹어주면서 순항 크루즈 미사일을 해체하지 않고 덤으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한국에 무기를 전달해준 러시아는 텅 빈 화물기에 한국 제품을 잔뜩 싣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가득 싣고 간 게 바로 한국의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라면이라고 하죠. 이 두 제품은 현재도 러시아에서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초코파이는 한 해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러시아 현지법인 오리온의 작년 누적 매출은 1조를 넘어섰다고 하죠. 한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던 상황이 불금 사업으로 이어졌고, 한러 경제협력의 끈끈한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우주항공 기술까지 빠르게 습득해서 자주국방의 기술을 닦을 수 있었던 초석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2차 불금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천궁, 신궁, 현무 미사일 나로호, 누리호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리고 한국 헬기의 최고봉인 수리온까지 수많은 한국산 무기 개발에 큰 영감을 받으며 지금의 한국은 자주국방과 군사력의 위용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시끌벅적한 상황에도 우리는 고요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뒤엔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구슬땀을 흘려온 관계자분들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